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사입니다. 제가 자막을 넣어서 강의를 해 드렸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으시는 외국인 분들이 계셔서 원래대로 제 스타일대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F510 비자 영주권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F510 비자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또는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3년을 일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기를 가지신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가 않은 영주 자격이지만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 학위를 받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에서 이전에 제가 에피캅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에피캅 중에서 인컴, 소득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데 F510 비자는 GNI 한 배의 소득입니다. GNI 한 배라는 건 국민 총소득이고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4,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이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도 필요하고 3년 이상 일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 소득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소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관련돼서 소득을 어떻게 벌 것인가 라는 그 부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편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는 F510 비자 국내 석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F510 비자로 변경을 할 때, F510 비자로 변경을 할 때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에 아니면 다 인정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지침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또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친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F510 비자의 영주권은 사업소득도 가능하냐 아니면은 근로소득도 가능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하이코에 나와 있는 체류자격 매뉴얼에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학사,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F510, 오늘 F510 비자죠. 또는 연금 수혜자인 F513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주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만 소득 주체로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F5-1 일반 영주권, 또 F5-2 비자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 F5-4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 또 F5-9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박사, 또 F5-10 여기 지금 포함이 되는데 F5-10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F5-15 국내 박사,
또 F5 16 F7 비자로 3년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F5 18 F5 16 비자 거주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 이 경우에는 뭐라고요? 네, 부부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데 추후에 제가 별도로 강의로 이전에도 비슷하게 올려드렸지만 그 강의를 별도로 나중에 해드리고 F510 비자는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합산이 안 된다. 이렇게 우선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F510 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출입국 관리법이 있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별표로 1의 3이 나와 있어요. 1의 3에 8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이거는 이제 국내 대학인 경우에는 이공계 학사가 되는 거고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국내 석사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전공이 무관, 어떤 전공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취업 기간이 3년이 넘어야 되고 영주 자격 신청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주 자격 신청 시에 국내 기업에 고용이 됐다. 고용은 employment가 되는 거죠. 이 employment는 self employed는 아닙니다. 이들은 해당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은 GNI인데 이 GNI에 임금을 받은, 그래서 오늘은 이 임금에 관련돼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임금. 자, 임금이 king 아닙니다. 임금은 wage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임금은 어떨 거냐? 제가 영주권을 다 살펴봤는데 임금이라는 단어가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거는 오직 무슨 비자다? F510 비자가 유일하다. 뭐 다른 비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F510 국내 석사 학위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생계 유지 능력은 항상 필요하죠. 에피캅을 항상 제가 설명하잖아요. 에피카프 엘리지빌리티 가능한 거는 국내 이공계 학사,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그 다음에 국내의 석사가 되는 거고 아카데믹 디그리도 똑같고요. 자, PhD는 3년이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고 그 다음에 인컴, 소득은 GNI의 한 배다. 자,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자, 국내 기업 공영, 국내 기업에 자, 고용되어 있다라는 표현하고 자, 두 번째 여기에 F가 뭐죠? 네, full-time. F는 full-time working이거든요. full-time working이거든요. full-time working은 전일제, 상용근로. 그래서 이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임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내 기업 고용과 전일제 상용근로라는 게 따라옵니다. 자, 임금은 요건은 국내 기업의 고용. 그렇다면 고용이라는 뜻은 뭘까라는 거를 또 해석해야 돼요. employment. 고용은 자, 내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대표로 있는 거는 고용이 아닙니다.
또 물론 대표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근로자라는 얘기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근로계약서에 뭐가 나오죠?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은 소득, 우리가 얘기하는 연봉이라는 개념하고도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연봉은 1년 단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 놓는 거고, 다만 일과 이외의 시간은 또 추가 근무수당이 포함되지만 이 연봉이라는 기준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대표자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법인체가 있고 거기에 대표로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용이 되는 경우. 그런데 이 경우는 고용으로 봅니다. 고용으로 봐요. 그런데 내가 직접 대표인 게 있죠. 내가 사업의 대표. 이거는 A라는 법인체에 내가 대표자로 고용이 되는 경우에 있어요. 고용이 되는 경우는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 이 경우는 고용이 되는 거지만 내가 회사를 자체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용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F510 비자로 신청할 때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GNI, 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이라는 거는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사업소득, 소득이 있는데 이 사업소득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한다?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인정이 된다.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 자, 좀 바꿔서 써볼게. 펜을, 색깔을. 근로소득이 내가 4천만 원이다. 사업소득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F5-1 비자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이 4천만 원만 인정되고 사업소득은 3천만 원이 인정이 안 돼요. 알겠죠? 자, 왜? 임금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wage라고 나와 있고 wage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근로자성이 있다. 근로자성이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F510 비자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인정이 된다. 만약에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까지 인정하려면 F5-1 비자나 F5-16, 지금 F2-7 비자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한다? 사업소득도 인정이 되고 근로소득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F5-10 비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 그 경우에는 소득을 많이 내서 F5-1 비자나 F5-16, F2-7 비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F5-10 비자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 오늘 F5-10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 또는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근무하고 GNI 한배소득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해야 되는 F5-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소득도 인정될까요? 근로소득도 인정될까요? 제가 본문 안에 이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본문 내용 중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큰 힘을 주셔서 곧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 10K가 곧 됩니다. 곧. 자, 그래서 50명 정도만 더 받아들이면 10K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합격의 법칙은 출입국 이민 강의가 12월 30일, 31일, 1월 6일과 7일날 이미 됐고 지금 행사님들께서는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실무 강의 중에서 장만익 향연사가 강의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동영상 강의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24회에 걸쳐서 나왔고요. 이전의 강의보다 조금 더 강화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5-10 비자 관련해서 제가 진행하시고자 싶으신 분들 010-6383-3078
미스터 장만익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510 비자 영주권에 관련돼서 사업소득세 인정되나요? 근로소득 인정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15분 동안 강의 드렸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